덴마크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그릇의 매운 라면이 국가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오만했던 정부의 결정을 국제사회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나선 이번 사건, 한국의 압도적인 저력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사라고 합니다. 덴마크에 살고 있는 이민 2세죠. 자전거 배달부로 일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코펜하겐의 좁은 골목길을 무거운 배달 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달리고 있었죠. 오전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한 중년 남성이 제 자전거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빨간색 포장지가 눈에 띄는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 라면 리뷰를 하는 걸 봤다며 불닭볶음면 3봉지를 선물로 건네주시더군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평상시에 한국 라면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오늘 저녁에는 이 선물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덴마크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들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TV를 켰는데 뉴스 앵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화면 하단에 놀라운 자막이 떴어요. 덴마크 식품안전청 한국산 불닭볶음면 제품군에 대해 전면 리콜 명령. 캡사이신 함량이 덴마크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방금 전 받은 선물이 순간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니 이미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제가 며칠 전 올렸던 불닭 먹방 영상에는 갑자기 악플이 끝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플랫폼으로부터 경고 메시지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덴마크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불닭볶음면을 비난하는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체에서는 이 제품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식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한 교육 전문가는 방송에 나와서 한국의 자극적인 음식 문화가 유럽의 건강한 식문화를 오염시킨다고까지 말했어요.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운맛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카메라를 켜고 조명을 맞춘 뒤 떨리는 목소리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왜? 이 영상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그때도 몰랐어요. 작은 반항이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군요. 덴마크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시청자들이 댓글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내 입맛과 취향을 왜 정부가 통제하죠? 덴마크 사람들만 맵찔이인가요? 호주로 오세요. 호주에서는 방송에서도 불닭볶음면 챌린지예요.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유럽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왜 아시아 음식 문화는 거부하죠? 댓글창에는 저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의 의견에 적극 동조한다. 솔직히 자극적인 문화에 지쳐가는데 먹는 것까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김치 같은 매운맛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몰라도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아요. 제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문화 충돌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의 의견을 지지하는 댓글이 훨씬 많았어요. 댓글을 읽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던 것 같네요. 밤새 댓글들을 읽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덴마크로 온 부모님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전쟁을 피해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덴마크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착한 모범생이었고 대학까지 마친 뒤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늘 작은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부색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믿어왔었죠. 음식 하나로 이런 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시리아 음식을 먹으며 자란 저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어쩌면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불닭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 루카스가 카페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더군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는 없어. 그때는 그가 틀렸다고 반박했었죠. 웃기지 마. 난 덴마크 시민이고
이곳에서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당당한 구성원이야. 그건 너의 편견일 뿐이라고. 하지만 불닭 사건이 터진 후 그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중단되고 콘텐츠는 자꾸만 삭제되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누르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난 오빠 맘을 알 것 같아.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다음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는 판매 금지하고 매대에 있던 불닭볶음면들도 철수되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사재기 열풍이 몰아친 거예요. 심지어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죠. 그리고 덴마크에서 시작된 사재기 열풍은 유럽 전역의 품절대란으로 이어졌어요. 게다가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날로 급상승하면서 다른 라면들까지 고공행진을 시작했어요. 불닭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처음으로 불닭 챌린지 영상을 봤던 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영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한국 라면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었죠. 특히 15봉지를 한 번에 도전하는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불닭을 먹는 영상도 수십 번은 돌려봤던 것 같네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불닭 사진을 보며 이게 정말 세계적인 문화가 되었구나 실감했었죠. 푸드 크리티키스 리가 까르보 불닭을 극찬하는 영상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국의 한 소녀가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봤었죠. 삼양식품이 해외 팬들에게 보내는 선물 이야기들을 접하며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사랑하는 불닭볶음면을 우리 덴마크만 막는다는 게 정말 말이 돼? 구독자들과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 채팅창은 폭발하듯 가득 찼어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심지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접속한 사람들이 있었죠. 한 프랑스 청년은 자기 나라에서는 불닭이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된다며 덴마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독일에서 접속한 한국계 학생은 자신도 비슷한 차별을 겪었다며 공감을 표현하더군요. 불닭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 검열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저항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방송이 끝날 때쯤 저는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라면 박스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세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표정은 이미 좋지 않더군요.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 제품들은 모두 압수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개인 소비용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험식품을 고의로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단순히 라면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 누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오빠, 친구들이 오빠 걱정을 많이 해. 이러다가 잡혀가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왔죠. 제가 먹은 건 라면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입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이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죠. 하지만 누군가 그 영상을 캡처해서 틱톡에 올렸더군요. 24시간도 안 되어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제 이름을 한글로 써서 응원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나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대부분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맡기 어렵다고 했죠. 그때 느낀 무력감이란 정말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발신자는 삼양식품 국제마케팅팀이었죠.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첨부된 공식 초청장과 항공권을 보니 실감이 나더군요. 난민 여권으로 출국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국 대사관에서 빠르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설렘과 긴장감이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험가가 된 기분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풍경이 작아지는 걸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가 제 고향이지만 동시에 저를 거부한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던 것 같네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삼양식품의 김 대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명함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원주에 있는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거대한 생산 라인이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돌아가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특히 품질관리실에서는 각종 첨단 장비들로 철저하게 검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개발실에서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전 세계 각국의 입맛을 연구해서 현지화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공장 투어 중에 만난 직원들이 제 유튜브를 봤다며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처음 맛본 국내 버전 불닭볶음면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에서 먹었던 것과는 또 다른 맛의 깊이가 있었죠. 덴마크 판매 제품보다 더 맵긴 했지만 매운맛 속에 감춰진 단맛과 감칠맛의 조화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함께 간 삼양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원조의 맛이라고 하더군요.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먹는 불닭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 대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들은 제가 덴마크에서 불닭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공원을 거닐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죠. 이 도시의 활력과 에너지가 제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방 속 불닭 선물 세트가 걱정되더군요. 예상대로 코펜하겐 공항 세관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서류들을 제시하며 당당하게 설명했죠. 결국 세관 직원도 더 이상 막지 못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한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정지 상태였고 수익도 계속 중단된 상태였어요. 인터뷰 요청도 뚝 끊겼고 언론은 이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던 것 같네요. 다시 배달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의 그 씁쓸함이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간 일상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그때 누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UN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오빠 이름이 나와 있어. 누르의 외침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노트북을 급하게 켜고 확인해보니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 세션에 저를 증인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UN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가는 준비를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진술서를 수십 번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연습했죠.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뉴욕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UN 본부가 보였을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UN 회의장의 연단에 섰을 때 수백 명의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이것은 그냥 한국의 매운 라면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교류 형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선택할 자유는 곧 문화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한 사람의 입맛을 규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전체가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특히 멕시코 대표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음식은 영혼의 언어라고 하더군요. 뉴욕타임스가 저를 불닭의 사나이라고 부르며 일면에 실었습니다. 기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뤘죠. CNN, BBC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방송국들도 앞다투어 연락을 해왔죠. 서울 명동의 삼양식품 본사 앞에는 제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산,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리아계 난민의 아들이 덴마크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너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양식품이 공개한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덴마크 식품안전청이 측정한 캡사이신 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는 유럽연합 기준치를 전혀 초과하지 않았다는 과학적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식품안전 전문가들이 이를 검증하고 확인했다는 증명서도 함께였죠. 덴마크 언론들은 이 사실을 작게 보도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식약청은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죠. 트위터에 올린 제 글은 단 하루 만에 10만 번 넘게 리트윗되었습니다. 측정이 틀리면 판단도 틀린 것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삼양식품은 저를 글로벌 앰베서더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유튜브도 제 채널을 폭구시켰고 구독자는 며칠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도착했죠. 특히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팬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문화적 편견을 경험했다며 공감을 표현했죠. 덴마크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응원의 말을 건네는 이들도 많아졌죠.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브뤼셀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은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불닭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모든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강연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불닭을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 먹어보는 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며 물을 계속 들이키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실감했어요. 하산의 라면 학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각 도시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라면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의 다양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맞게 퓨전으로 만들어보고 각 문화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동생 누르가 그린 일러스트가 불닭 한정판 패키지로 출시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감격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그릇 안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우리 남매의 다큐멘터리가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본 한국 시청자들이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들은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음식문화 박람회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대받았을 때 덴마크 정부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죠. 표현의 자유는 혀에서 시작된다는 제 연설의 첫 문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강조했어요. 각자의 입맛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스탠딩 오베이션이 5분 넘게 이어졌네요. 이 연설은 TED에 업로드되어 5천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경험담이 가득했죠. 자신들도 비슷한 문화적 편견을 겪었다며 제 용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네요. 파리, 런던, 베를린의 주요 마켓에서 하산 에디션 불닭이 출시되었을 때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믿기지 않았죠. 한국 라면이 유럽에서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시리즈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더 재미있는 것은 삼성 냉장고 광고였습니다. 이 불닭은 보호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제 얼굴이 등장했을 때 정말 웃음이 터졌네요. 이제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유럽 각지의 레스토랑에서도 불닭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불닭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마침내 덴마크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식품안전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그들은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불닭 리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비록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삼양과 함께 제작한 리버티 에디션이 출시되었을 때 덴마크에서도 정식 판매가 시작되었죠. 코펜하겐 시청 앞 광장에 제 대형 포스터가 설치되었습니다. 라면을 들고 웃는 제 모습을 포스터로 보니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전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누르가 신제품인 까르보 불닭을 끓여주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바라봤죠. 꿈만 같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누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매운 라면이 아니라 나의 자유와 정체성을 지켜낸 성공신화야. 첫 젓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익숙한 매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이 전혀 낯설지 않았죠. 노을빛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따뜻하게 공간을 채웠어요. 불닭 한 젓가락을 입안에 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맛, 그리고 그 맛을 지킨 한 사람의 용기. 이런 감동의 순간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